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우와, 코스피 4000P를 뚫어버렸습니다. 아니, 축하 기념으로 제가 꽃을 이렇게 하나 준비했거든요. 꽃이 네. 2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아, 그래요? 네, 어떻게 2개인가요? 이렇게 2개인가요? 이렇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기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창호 앵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4,000포인트가 너무 금방 가서 저는 미처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갭으로 저는 이건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코스닥도 지금 900을 넘었잖아요. 아니, 4000P에 900포인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10만 전자. 이 정말 기념비적인 숫자들이 네. 쌓아 올려지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눌러야 되는 건가? 폭발시켜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아지는 월요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올라서 좋긴 한데 네. 약간 저희에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성큼성큼 가니까 그 시장의 스텝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뭔가 반도체랑 2차전지 조선이 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 시간 지나니까 바이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또 바통이 넘어가면서 예. 시장의 스텝이 빠르다는 게 지수도 그렇지만 순환매도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요. 네. 영원히 소외되는 친구도 없고 맞습니다. 영원히 강한 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 차례가 뚝심 있게 기다려다 보면 돌아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랭키쇼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을 받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도 인사 나눠주시고 또 오늘 4,000피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소회, 축하의 글, 응원의 글 한마디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상황에 딱 맞게 진단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를 볼게요. 자, 이선미님, 버거워도 좋아요. 계속 오르기를. 그리고 고고식님,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이 뭐야 이거? 아, 바이오의 날이라고. 아, 바이오. 그래요. 와. 날 좀 봐요. 자, 그리고 준우님, 술 취하면 모를까 맨정신에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진짜 주인공님께서도 오셨고요. 화이팅 가자님, 박혜용님, 영재님까지 반겨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리아님께서는 한 달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맞아요. 쑥 오르고 있다고. 많이 그렇습니다. 대비가 되죠. 예. 진짜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느껴질 만큼 기온은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시장은 뜨거워서 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꼼지라님께서는요, 한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주식을 잘 못 보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4,000이라니 와우네요 라고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감탄사 와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들썩거리는 오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 네. 날씨는 한껏 추워졌는데 시장 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별로 춥지 않으실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차례도 다 오셨죠. 순환매로 한 번씩 수익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소외되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다들 또 웃는 얼굴로 저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아, 월요일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게요. 제가 지금 오프닝 하자마자 꽃을 들고 왔잖아요. 네. 이게 제가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출근길에 걸어오는데 바닥에 너무 예쁘게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꽃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그럼- 오늘을 기념하듯. 너무 제가 신기해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고 주워가지고 지금 네. 주워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현장 사진을 이 네. 창호 앵커 SNS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4,000피를 기념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앞으로 꽃길 걸으시라고 이게 준비가 된 것이 아닐까, 운명의 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럭키 월요일 시작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준비할 틈도 없이 시장이 네. 4천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지난 금요일에 네. 이 랭킹쇼의 키워드가 4,000P 기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오늘이 그 다음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랭킹 야. 키워드 한번 볼게요. 진짜 속도가 네, 이렇게 오늘의 빠른가요? 랭킹 키워드가 네. 4,000피 기념. 기념입니다. 기원이
예. 하루 만에 기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빠를지를 몰랐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죠. 예. 전 세계에서 우리 증시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시장과 관련된 랭킹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 이야, 이거 진짜 이 타이밍에 해봐야죠. 그쵸. 그래야 또 5,000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이렇게 또 마냥 취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은 마라톤입니다. 계속 네. 계속 가는 거예요. 4,000피라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스프린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가 있으면 우리가 5,000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와,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공감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기업 가치 제고. 우리 기업들의 내실이 튼튼해야 단단하고 실적을 좀 뽑아 올리고 이래야 진짜로 든든하게 5,000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 외에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뭐 외국인들의 뭔가 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네. 허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지금 보기 가운데 하나로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이 부분 있죠. 우리 저 개미 투자자분들은 정말 항상 소외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소액주주들의 이 이익을 누가 대변해 줄까 이런 울분을 토한 적이 많았는데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뭐 공매도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투자 접근성 확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가능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뭐 청년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끌고 가야 될 목도, 그리고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해야 될 목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다 하나가 돼서 5,000피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는 9월 말입니다. 이 PMI라는 곳에서 네. 조사를 했고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면 5,000피까지 될까요? 이런 것들 반영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원신당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 앵커님께 하늘이 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유혜권님 결혼해야죠. 아, 예원신당님의 갑자기 결론이? 이 결론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해 지금 10월 말인데 안 두달 그래도 남았는데. 주말 동안에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예.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다. 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유. 열심히 노력해 예, 보겠습니다. 2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네.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시고 종목지나 들어가 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4,000피 기념입니다. 우와, 4,000포인트 코스피가 뚫어냈는데요. 이제 또 5,000피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식시장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1위가 혹시 뭘까요? 이제 맞추기 말고 제 생각을 그냥 좀 이야기 드리자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치 제고도 나름 제도화를 통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좀 더 개선되는 측면들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는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형평성 있게. 세제 지원이나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같이 동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등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김근우 전문가의 뚜렷한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지원이 좀 들어가야 조금 더 주식시장의 활성화, 붐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세제 쪽으로는 뭐 이 배당 분리과세 뭐 등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또 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성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김근우 전문가가 봐주실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아우, 지난 금요일부터 이 종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아 뜨거. 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보내주신 분의 닉네임이요. 예. 대하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하철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대하가 익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뜨거.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이 종목이 이 원전 쪽에 수주했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16%, 오늘은 3%인데 장 초반에 이거보다 더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신 가격이 61,000원입니다. 비중이 25%,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재도 수익권이세요. 네. 한 10% 정도 무난하게 10% 초반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얼마까지 더 내다볼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도 같이 좀 덧붙여 주세요. 네, 현대건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TV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린 종목입니다. 우리 앵커님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작년에 제가 사고를 한 번 더 우려먹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16,000원, 17,000원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강조를 해왔었죠. 당시에 이제 원전의 분위기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네. 누가 봐도 이제 주도주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주도 섹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대건설이 오늘 이제 재료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원전에 대한 재료들이니까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 이제 4기가와트짜리 이제 4개 정도의 원전 건설을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건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홀텍이라든지 현대건설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원전 시공을 들어가는 것들은 이미 진행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질문 자체가 단기나 중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단기로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재료 붙고 쭉 위로 붙어주면 파는 게 좋습니다. 네, 짧게 거래를 끝내겠다라면. 근데 평단 자체가 61,000원 정도예요. 이거 비싸게 사신 가격이 아닙니다. 이 조정 나올 때 잘 기다리셨다가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구조로 바라본다라면은 차라리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증시가 순환매가 잘 나와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반도체, 원전, 조선 이런 기업들 보면은 거의 정해져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정해져 있는 섹터 사이에서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 좀 아쉽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보다는 중기 이상 바라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원전 기업들이 지금 모멘텀 받고 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뭐 실적이 지금 숫자가 찍히는 애들이 아닙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시공 들어가야 되는 순간부터 계약금부터 받고 시작하는 이런 구조일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이제 숫자 찍힐 때까지 저는 모멘텀이 붙을 거고 중간 등락은 있겠지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 이제 주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뭐 주기기 기업들, 그리고 시공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기자재 기업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있잖아요. HRSG 같은 거 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가스터빈을 비롯해서 원전 기업들은 이 전력 쇼티지의 모습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전력 설비 중에 대형 변압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출발해서 지금 25년까지 랠리가 지속되고 있어요. 원전이 저는 이런 큰 길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는 오늘 팔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등락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오늘처럼 잡혀줄 때 위에서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하는 플레이도 가능은 하다. 제가 권장드리는 건 그런 거는 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라면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냥 쭉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저는 기간 투자했을 때 이전 고가가 이제 85,000원 정도 되는데 넘어갈 걸로 봅니다. 크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어제 그리고 전거래일과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네요. 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단기로 보시면은 오늘 재료 나왔을 때 팔고 나가시고,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김근우 전문가. 그래서 네. 꾸준히 좀 홀딩 하셔도 좋겠다, 8만 원 넘어까지도 봐도 좋겠다 의견 주셨어요. 게시판에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파동님께서는 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네요.
이렇게 원전주들 약간은 좀 쉬어갈 때 사볼까 이런 고민들도 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원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인기,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느껴지고요. 자, 금수저님 오셨군요. 창호 상정이커님 반갑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도 와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오자마자 종목 진단 요청 하나 해주셨어요. 가온칩스입니다.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게 어떻게 볼까를 궁금해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최근에는 빠르게 또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죽이고 있어도 언제 그 매기의 바통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코스맥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맥스 올려주신 분이 마리맘님께서 그렇죠.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22만 3천 원이 매수가고요. 그리고 비중이 10%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코스맥스 현재 주가가 20만 원 살짝 웃도는 수준이어서 10%가량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그 6월 정도였죠. 고점 찍고 쭉 내려오고 있고 이 시장의 지수의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시나 봅니다. 그래서 손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화장품주 코스맥스 잘 버텨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맥스 화장품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잡으려는 저는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니까,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 상방을 트라이하는 측면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만 안 가네 하고 파시려는 거라면 그럼 뭐 사실지가 중요해요. 이거 그러면 또 꼭대기에 있는 애들 잡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래 방식이라면 그냥 이거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코스맥스가 안 좋은 기업도 아니죠. 좋은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무난하게 잘 찍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에이펙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가 중요한데, 사실 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ODM사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실제로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향 매출이 좀 줄었어요. 이제 사업부 내부 이슈가 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라면 매출이 더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냥 옆으로 기는 느낌입니다. 그죠?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럴 때 잘 사두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거래 방식을 추구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올라간 거, 오늘 올라간 거 이거 따라잡으려다가 가격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거래보다는 지금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눌려 있을 때 잘 모아가는 거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또 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단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브랜드 단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투처럼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만 올라갈 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쉴 때 잘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엔터주 보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똑같이 실적 괜찮고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옆으로 쭉 기었던 게 하이브 같은 종목이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오늘처럼 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될 수야 있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갈 건데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순환매가 또 돌 거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잘만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비중을 추가해서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좀 돼 있다라면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큰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어닝 쇼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한은. 근데 지금 쇼크가 나올 만한 변수는 거의 없죠. 지난 분기에 적용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같이 이제 조정 구간, 좀 시장에서 막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드에 있을 때 잘 모아가는 게 보다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드려보자라면 저는 이거 20만 원 좀 언더 레벨 오면은 깨고 좀 내려간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비중 20% 정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단 관리하시고 그다음 쏘게 되면 파는 정도 구조. 근데 질문의 요지를 좀 보니까 좀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전 고점이 24만 원 레벨 오면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코스맥스에 대한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네. 팔짜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20만 원 살짝 이탈하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조금은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할 때, 이럴 때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코스맥스에 대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과 또 특정 종목 간의 이야기, 연결고리를 잘 캐치해 주시고요. 자, 새로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2,0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북꽃님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소소소님의 녹십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가리지 않고 올라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고점 찍고 시장이 약간 좀 내려오는 듯 했는데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님께서 외국인 네. 현물 매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 탄력이 둔화되는데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마냥 막 4천 피구나 여기 젖어 있으면 안 되고 내일도 수익 내고 우리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씩 볼 텐데 잠깐 좀 숨 고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 4,000피 기념으로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5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자 5,000피를 가기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인데요. 5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19.8%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큰 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왜 5위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죠? 이 국내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도 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아니다. 않았을까요? 우리 네. 아니야. 그런 그래서 거죠? 뭔가 5위일 것 같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 외국인 수급만큼이나 개인 수급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오는 개인들은요. 규모가 금액들이 좀 크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소위 말하면 슈퍼개미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즈 있는 개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네. 사실 근데 외국인을 우리가 항상 갈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개인들까지도 다 같이 나서서 5,000피를 향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 또 이 유입이 되기를 기대를 네. 해보면서 잠깐 시장 분위기 보고 올게요. 양쪽 지수 1.7%, 1.5% 고르게 상승하고는 있는데 탄력 둔화도 맞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요.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책과 실적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까지 올라선 삼성전자인데요. 현재도 10만 1,0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중공업 올라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조선용 로봇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을 상업용 LNG 운반선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29,450원 최고가 경신해냈습니다. 3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50만 닉스, 장중에는 54만 1,000원 역시나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4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HJ중공업은 고속함정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1,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현대건설이 올라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75,6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3%대 상승으로 둔화됐습니다. 6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베일을 벗은 SMR 수주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지만 주가는 현재 81,600원 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후성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업체와 함께 2차 전지 전해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9,76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8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하나오션 14만 3,5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9위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왔는데요. 2차 전지주도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6만 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고 24만 6천 원 선에서 등락 거듭합니다. 10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는데요. 에코프로도 상승 랠리 지속하면서 오늘 장중에 9만 4,1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6%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삼성 SDI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까지 ESS 생산에 관심을 두면서 ESS 기술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 SDI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현재 3% 넘게 반락합니다. 12위에는 CP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 라인에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27%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LNF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역시나 ESS를 강조하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LFP 양극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LNF가 오늘 장 초반 급등세 보였습니다. 14만 8천 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4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중앙첨단 소재 올랐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주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8만 5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오늘의 상승분은 모조리 반납한 채 약보합세 보이며 17만 2,200원 선 안팎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오늘 코스닥에 대비한 삼익제약 올라왔고요.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7위에는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두나무와 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기업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주주 서한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강보합세에 머물면서 오늘장 상승 랠리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위에는 오리엔탈 전공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함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면서 오리엔탈 전공도 현재 7%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19위에도 조선주 한라 IMS 올랐습니다. 오늘장 반등하는 흐름 유지합니다. 20위에는 대한전선이 올라왔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19,55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후에는 오늘 바이오텍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요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주와 함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들인데 오늘 또 가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위치에서 오늘 또 20% 가까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조선주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거 계속 간다고 봐야 될지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간다고 봐야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 주도주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 대체제가 없는 경우가 강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대체제가 좀 없는 기업들,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이런 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측면을 바라봐야 되냐면 결국 글로벌과 경쟁을 하는 업종들은 항상 단가 경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조업을 베이스로 놨을 때. 근데 조선업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강제로 우리나라 조선을 프리미엄가가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 측면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지금 수주를 갖고 있는 것도 줄지도 않아요.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이제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와서 이제 올해 내년이면 이제 꽃 피우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이 측면이면은 팔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조선주로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신고가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삼성중공업이 막 17%씩 쏘는데 고가에 잡는 이런 형태의 거래 방식만 아니라면 적절한 또 조정이 나오면 저는 조선주는 또 거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업종이에요. 그걸 숫자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오케이, 우리가 미군 해군의 함선을 만들 건데 이거 중국 수주 줄게. 이런 형태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는 계속 주도자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거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대형 조선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미 수익 중이실 거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나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대외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중소형 조선주들, 기자재 기업들 이런 쪽은 좀 거래 방식으로 보는 게 좋다. 트레이딩을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선주 전체로 보면 긍정입니다만 그 안에 세분화를 한다라면은 대형 조선주와 중소형주들에 대한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분별에 따라서 차별화된 이제 거래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 방한하는 것들은 이제 재료가 이제 붙는 건데, 이건 사실 모르고 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조선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입지의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토대로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조선주에 관련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게시판에도 많은 의견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이영재님, 토마토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는데 예. 저희가 없었어도 잘하셨겠지만 네.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그랬다면은 저희도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즉슨 지금은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그 대박 수익까지 저희는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혼자 고민하다 보면은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 또 게시판에 알게 모르게 JR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결정을 해 나가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같이 함께 토마토를 통해서 나눠주시고요. ABC 가라님의 미코, 또네일님의 엑시콘 등등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이죠. 우리 예원신당님의 종목입니다. 약간 게시판의 시인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정말 항상 너무. 그 글귀 읽을 때마다 진짜 시 구절이 하나 생각날 것 맞습니다. 같은 우리 감성 있는 예원신당님이신데 예. 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종목 진단 받고 푼데요. 오이솔루션입니다. 19,000원에 20%. 참 2019년이었죠. 정말 천상천하 5G 독존이었던 그 시절. 평창올림픽 전후로. 네. 언제적 평창올림픽이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KMW와 함께 오이솔루션이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오이솔루션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19,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린다 하셨거든요. 바닥 찍고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12,000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19,000원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과연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시대를 풍미했던 5G 통신장비주 대표주였던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19,000원까지 매수가까지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완전 시간 투자를 한다 관점이 한 연 단위 이상을 지속하실 수 있으면 올만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통신장비주들이 급등했던 시절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큰 틀에서 통신장비의 이제 업황의 변경이었죠. 지금 조선도 보면은 조선 수요가 다각화되어져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노후 선박들에 대한 교체 수요들이거든요.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글로벌 통신망들은 점점 고도화되고 첨단화가 됩니다. 그러면 통신망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이솔루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교체되는 수요에 알맞게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오이솔루션 KMW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간중간 재료 나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는 계속해요. 최근에 보더라도요. 오이솔루션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합니다. 이런 작은 파동들, 작은 움직임들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언제까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나올 때까지. 그럼 그 시간까지 버티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격은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왔죠. 물론 영업 손실폭이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매출 파이 자체가 거의 23년 대비해서, 아니, 24년 대비해서 더블 스코어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기대값들이 앞으로,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통신망이 고도화된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수요를 우리가 기대한다라면은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나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망할 기업은 아니고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싶다 사실 좀 커요. 우리 평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두고 사실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비중 더 넣어가지고 중장기로 비중 40%씩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물려가는 투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비중은 좋은 섹터 지금 업황에서 지금 숫자로서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거래하시되 얘는 그냥 두자. 그렇게 해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매출처들이 이제 텔레콤이라든지, 데이터컴이라든지, 나름 규모 있는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이 영업망이 훼손되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사이클이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 이상의 투자값을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이솔루션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고생을 한참 하다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매수가까지는 아직 걸음을 많이 걸어야 될 텐데 아무쪼록 방금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님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종목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혜선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저평가님 또 즉각적으로 시장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한미약품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게 무슨 일이죠? 14% 급등이네요. 우와, 아니 안 그래도 세긴 했는데 지금 조금 전부터 갑자기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 우와. 보면은 한 1시 36분이니까 한 3분 예. 전부터 갑자기 또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단합니다.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 저희가 2,000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또 포착되는 종목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님께서 오이솔루션 힘들죠. 저도 그래요? KMW 가지고 아이고. 몇 년 고생하셨다고. 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응원 속에 싹 트는 네. 이 정. 그렇죠. 찾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예,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오이솔루션을 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날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중에 왕년의 화장품 그리고 왕년의 한미약품 얘기를 방금 전에 나눴는데 한미약품이 이렇게 또 급등하니까 이게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돌고 돌아 결국은 예. 이 강한 종목은 또다시 그 기세를 찾나 봅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네. 다 아시잖아요. 한미약품 정말 대단했잖아요. 바이오의 전설, 제약바이오의 전설이죠. 네, 라이센스 아웃 잭팟 네. 터지면서 이랬는데 그때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오늘 또 4,000피 넘으니까 과거를 다시금 또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얘기할 날이 옵니다. 예. 자, 그러면 부지런히 또 다음 종목을 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것도 정말 네. 한창 그때 포모가 생길 만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대단했던 종목이죠. 금상첨화님의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때는 카카오 그룹주 없으면 네. 약간 소외됐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에서도 특히 뱅크는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인터넷 은행이 뭐야? 이게 맞아요. 정말 새로운 영역이었는데, 이 매수 가격이 역시나 좀 높습니다. 33,000원이고요. 다행히 비중은 많진 않네요. 네. 5%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23,200원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 매수 괜찮은 전략일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이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게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엄청 좋아요. 4천 넘어갑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지금 수익 안 나실걸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수익 잘 안 납니다. 주식시장은 되게 냉혹한 곳입니다. 이성적인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로 내가 객관화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카카오뱅크 제일 좋다, 남들이 제일 좋다고 할 때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 밑에서부터 계산해보면 이게 2만 원짜리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라갔는데 꼭대기 라인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런 전략으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하셔도 이런 거래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이어지기가 어렵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이때 급등했던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책화입니다. 근데 정책화에 대한 이 기대값들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글로벌이 같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 꼭대기에 사서 물려서 기다리면 얘가 올라와도 지금 23,000원인데 한 3만 원까지 올라와도 손실이 돼버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 위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시려거든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건 단기 거래만 하시고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 버리면 이제 안 맞죠. 이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가 이럴 때 살까요? 이렇게 소외될 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가 발현되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분석 끝낸 사람들이 싸게 사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럼 이 밑에서 다시 제 전략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위도 아래도 둘 다 남아져 있으니까 전략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치시려거든 단타로 끝내셔야 됩니다. 단타를 치러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해서 물렸다면 그냥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깔끔한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는 지금이 차라리 매력적이라고 봐요. 지금 같은 가격권은 카카오 그룹주들이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AI가 접목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저는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논의들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다시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걷어낼 생각 하셔야죠. 올라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이만큼 낮추겠다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 올라오면 저는 한 28,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손실 줄이고 나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것 또한 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얘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정말 오랜만에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한 종목을 질문을 드렸지만 네. 이 시청자분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네. 수고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저희가 오늘 이 4,000피 기념으로 앞으로 시장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막 랭킹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또 조금은 다른 랭킹인데 이거 있었어요. 뭐죠? 5,000피에 대해서 얼마나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와. 일반 투자자들한테 예. 5,000피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장담하는데 네. 한 달 전 설문과 지금 설문하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 전 9월 말쯤이니까요. 야, 이게 왜냐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불과 그러니까요. 저는 4천도 올해 4천 이런 거 생각도 못했고요. 4천 뭐 맞아요. 언젠간 가긴 할 텐데 맞아요. 뭐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 연말에 살짝 뭐 조정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천이 지금 이렇게 뚫릴 줄 몰랐거든요. 네, 이제 5천이라는 맞습니다. 숫자는 진짜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상호 앵커 말대로 네. 지금 시점에서 조사하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 한 달 전 시점에서는 5,000피 갈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못 간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40%. 그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다가 48%. 요 정도. 거의 엇비슷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설문조사 하면요 5,000피 장담하는데 7할 이상 동의할 것 같습니다. 70% 이상. 설레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유, 다들 그렇게 또 바라고 계시고 네. 그렇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요즘 증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분과 함께 좀 더 현실적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그분 모시기 전에 네. 요거 사회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예. 자, 실제로 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5위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었죠. 4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세제 지원 및 규제 규제 완화. 완화. 우와, 근데 4위가 30%를
특별을 했군요. 네, 이게 중복 우와. 응답이 가능하거든요. 네. 좀 전에 게시판에 보니까 이 세제 지원이 1위일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는데 네. 세제 지원은 생각보다는 좀 아래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이고,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요. 사랑님, 신반전자 수익이 큽니다. 감사하네요. 2차에서는 아직 손실이에요. 힘내보자, 화이팅! 그런데 바로 밑에 남이스님께서 또 받아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전문가들 덕분에 세 종목이 수익 중이고요. 네. 보유 중입니다. 감사해요. 태양과 바람님은 보유 중인 2차 전지 중에서도 손실 종목도 힘내자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종목들이 수익으로 돌아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여러분들 수익에 상당히 많이 일조해 주신 분이세요.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근사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아주 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에 금산 전문가님 팬층도 굉장히 두터워진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이렇게 좋은 날에 주식시장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보호 강화다. 그리고 투자 접근성의 확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그 주식시장이 이제 저평가 받는 그 코리아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러 가지 사실상 요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 판단했을 때는 그 후진적인 그런 기업 지배 구조죠. 우리가 그 지배 구조는 그 한국 기업들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적 분할 후에 뭐 자회사를 상장시켜나든지 뭐 일감을 뭐 몰아준다든지 뭐 순환 출자를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 이익이 침해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신뢰가 재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지배 구조가 만약에 개선되게 되면 그죠? 자사주 뭐 소각도 확대가 될 것이고 또는 배당도 확대가 될 것이니까 기업 가치 제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 특히 유상증자 이런 거 그냥 남발하게 되면 예전에 그냥 당했는데 이제는 당하지 않거든요. 뭐 저 소리 내서 뭐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뭐 기업들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기업 가치 제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우리의 가치 챙겨가고 주가도 더 레벨업이 돼야죠. 네, 기업도 투자도 같이 의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산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40년 한 네. 그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바라보셨고 또 함께했기 네. 때문에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조언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께도 한미약품 추천해 주셔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아니, 금산 그리고- 전문가님, 교장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뭐 등등의 글 올라오네요. 아니, 요새 금산 예. 전문가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정안수님 팬이에요. 그리고 지나간다님 금산 전문가님 최고 하시는데 이 최고 전교 석차 매겨주시는 이 아, 맞아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든든하게 종목 진단을 봐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올라온 종목은 오리엔탈전공 네. 알아보겠습니다. 긍정바인드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11,2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오호. 약간 수익권이신데 따라가셨을까요? 일단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선주 더 갈 것 같아서 들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기네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들고 가야 될까요? 윗꼬리가 길다고요? 지금 장중한 때는 16%나 오르던 게 네. 지금은 6% 정도 제한된 상승세를 보여줘서 아마도 이럴 때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금산 전문가님, 이 종목 윗꼬리 달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형님 뭐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형님이 있고, 그다음 작은행이 있고, 큰행이 있고, 작은행이 있고, 그다음 이제 동생이 있죠. 지금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동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선주가 이번에 지수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업종이 조선주죠, 그죠?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기업이 막바지 힘을 쏟았기 때문에 4,000포인트가 갔지만 가장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업종이 조선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주 중에 지금 보시면은 오리엔탈 전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오션 볼까요? 이게 하나오션이죠, 그죠? 보세요.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그리면서 오늘 지금 음봉을 달고 있죠. HD, 이게 HD 보시면 현대 중공업 볼까요? 이게 HD 현대 중공업이죠. 주가 보시면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지금 음봉을 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 있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요. 그동안에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가장 적게 오른 거죠, 그죠? 다른 종목이 다른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 그룹보다도 주가가 좀 적게 오른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 3사가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 속도가 문제일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2025년도와 2026년도와 2027년도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제가 조선주는 피크아웃이 아니다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수반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조선주가 내년에 실적이 더 이상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거기가 실적의 피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2027년도도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가는 거죠.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오리엔탈 전공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오리엔탈 전공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고점 가까이 오니까 이 고점이 사상 신고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냐면요, 앞전 고점이 대략 12,900원이죠, 그죠? 지금 주가가 11,820원이잖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1,200원에 샀으면은 지금 자리는 기다려도 됩니다. 다만 주가는 보세요.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등 주니까 조정을 받죠, 그죠? 요 조정 받을 때 요 기간 보세요. 이게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번 또 조정을 받자는 거죠. 여기도 한번 또 주가가 반등에 남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높게 매수하시면 좀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데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여기가 매수 자리죠. 여기가 그죠? 그럼 기다리면 다시 주가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33일 이평선 가까이 내려올 겁니다. 여기가 다 33일 이평선이에요. 여기가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지금이 11,810원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12,900원까지 갔으니까 다시 한번 더 12,900원 정도 오잖아요. 또는 12,800원 정도, 또는 12,700원, 또는 12,600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또는 12,500원 요까지. 요 사이 오면 한번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고 다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싸게 11,000원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가격이 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는 이게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태강 같은 종목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죠? 태강도 지금 많이, 태강, 성강밴드, 태강 제가 그 미친 사람처럼, 그죠?
그 도라이처럼 제가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방송에 나서 진짜 또라이처럼 태강 성강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요, 재단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제가 많은 종목을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단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는 오리엔탈 전공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기업에, 이게 제가 그 실적을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49억이 나왔죠. 올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304억이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세요.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지만 이게 여러분 참고를 하시라고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점프를 하는 거죠. 이런 실적의 점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단 그러나 자, 조선주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 조선주를 들어가가지고 그 수익 내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조선주들은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또 시간이 조정을 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조선주는 또는 조선기자재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살펴드렸습니다.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중간에 말씀 또 해주셨지만 저도 금산 전문가님이랑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그쵸. 항상 강조해 주셨던 대표적인 종목 대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 삼형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도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로사님은 금산 전문가님 최고예요. 네. 성공환자 한미약품 수익 보고 있어요. 이야. 해주셨고 유영란님 그리고 지나간다님께서는 많은 전문가를 겪어봤지만 네. 진짜 최고십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은요. 네. I believe 약간 좀 깔려야 되는데 우리 그쵸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은요 이래서 좋고요. 이런 거 게시판에 한번 좀 써보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연인 같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이것도 좋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HH 정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최고 하시면서 인정 20% 이상 수익률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 남겨주시는군요. 많은 분들의 이렇게 네. 또 인증글이 막 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잠깐만 또 재료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번 네. 주 바쁠 것 같았는데 월요일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오션 실적 나왔습니다. 오. 컨센서스는 하회고요. 발표되자마자는 상승폭 반납하면서 하락조는 잠깐 나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영업이익이 2,898억 원, 컨센서스가 3,500억이었는데 많이 덜 나왔네요. 네. 근데 주가는 살짝 휘청거리도 괜찮고요. 아까 전에 한미약품이 갑자기 분봉이 치솟아서 그때 왜 그랬나 싶었는데 네. 공시 나왔습니다. 이 비만약 관련해서 임상이 있나요? 탑라인 3상 결과 발표 있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같은 대조군 대비로 우월성을 확인했다. 뭐 요 정도 코멘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급등 중이군요. 예.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김춘하님의 종목인데 여기도 챙겨봐야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원익 QNC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27,000원이고요. 15%입니다. 단기 중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짧게 승부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원익 QNC 과연 짧게 보면 좋을 종목인지 길게 봐서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좋은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익 QNC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반도체 그 종목을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런 앞으로 반도체가 여러분들 하반기에 그 주도주입니다. 저는 모든 업종 중에서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반도체라고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1위 기업인 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세요. 사상 신고가죠. 여러분들 반도체 1등주와 2등주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볼까요? 이게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종목이 지금 대형주가 가잖아요. 그죠? 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쉬어갈 때는요. 이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따라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쉽게 풀이하면은 돌이죠. 돌. 돌은 둥둥 떠다녀요. 가랑잎은 가라앉아요. 가랑잎은요. 여러분들 물빛 아래로 가라앉고요. 돌은 둥둥 떠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있죠. 업종을 대표하는 1등, 2등 종목만 지금 시세가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세가 터진 이런 대형주들이 소강 상태를 보일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행 반도체주 또는 중행 반도체가 움직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원익QNC 우리가 커처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안전히 반도체를 깨차고 계셔야 돼요. 원익QNC가 많은 기업인가를 반드시 깨차고 있어야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원익QNC가 여러분들 커처웨어의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멘티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소재 업체의 모멘티브라고 있는데 그 모멘티브와 수직 계열한 그런 기업이죠. KC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거 KCC잖아요. 지금 KCC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보시면요. KCC가 이 보세요. 지금 모멘티브라는 그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요 기업과 수직 계열한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깨차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은 모멘티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원익QNC는 이번에 주가가 1차 지금 상승세가 나왔죠. 이게 여러분 이게 큰 마디로 보면 이게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 좀 조정받죠. 그죠? 뭐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 기회예요. 물론 최근에 미국의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원익QNC 이번에 1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이거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24,050원이죠. 여기까지 가시면요. 단기적으로 3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 목표가예요. 제가 단기 목표가는 거의 한 1개월 이내를 말하는 거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여러분들 3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아직 반도체는요. 아직까지 지금 이런 중행주, 소행주는 아직 시세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QNC는 지금 자리 이거는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주가가 최근에 보세요. 그러니까 28,000원 가까이 왔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원익QNC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반도체 좀 소행주나 중행주를 매매하시려면은 어떤 거 하는 게 좋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GST예요. 이것도 괜찮다고요.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종목도 제가 설명해 드려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반도체 유해가스를 정하는 스크러브하고 그다음 온도 조절 장치 칠러가 있어요.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GST 같은 종목도 이런 것도 잡아두시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원익QNC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번 조정 구간에 잡아서 있잖아요. 단기 3만, 중기 35,000원까지 가시면 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므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이번 기회에 조정을 받을 때 잘 매수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익QNC 그리고 반도체 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네. 잠시 또 랭킹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되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랭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3위 공개할 차례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3위는 뭘까요? 네, 투자 접근성의 확대. 와,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와 거의 동률을 이뤘군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는 뭐 소액 투자 가능하게 해달라. 사실 그 소수점 거래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좀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점까지 쪼개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아니면 청년 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 접근성 확대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원하셨는데 사실 지금 뒤에 3위, 4위로 돼 있지만 퍼센티지는 동일해요. 지금 세제 지원하고 투자 접근성 확대가 모두 다 30.6%로 득표가 나왔습니다. 네, 남아있는 두 가지가 좀 강력할 것 같거든요. 기업 가치 제고와 함께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과연 1위가 무엇일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의 관심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코데즈 컴바인, 6위에는 제형솔루텍, 남북 경협주가 나란히 올라왔는데요. 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4,34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제형솔루텍도 오늘 장중에 1,406원까지 터치했습니다. 11위에는 파미셀이 올라왔는데요. 파미셀도 랠리를 지속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16,8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12위에는 한미약품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비만 신약을 개발 중인 한미약품의 첫 번째 신약에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안전성 프로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연내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급반등하면서 현재 15% 강세 흐름 보이며 39만 원 선 안팎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14위에는 TS 인베스트먼트 올라왔는데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등 국산 토종 반도체 회사들이 K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6% 넘는 급등세 유지합니다. 17위에는 일동제약 랭크됐습니다. 일동제약은 GLP-1 계열의 비만약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오랜 하락세를 딛고 오늘장 반등합니다. 13% 강세 보이면서 현재는 24,65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최근에는 상승폭이 적었었던 바이오텍이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ADC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제약바이오주가 질주하는 가운데 탑픽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 이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순환매가 돕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동안에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업종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죠. 저는 이 제약 바이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재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재무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가 적자 기업이 수두룩한데 그동안에 요 금리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금리 때문에 제대로 연구 개발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금리가 굉장히 큰 거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에요.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론 우리가
바이오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제 같은 종목군들이 보통 이런 종목 아마 매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개인들이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여러분들 저는 투자에는 여러분들 길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길이요. 여러분들 그 길이 A라는 길이 있고요. B라는 길이 있고 C라는 길이 있고 D라는 길이 있고 E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서 출발합니다. 이게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길이 다 틀려요. 각자 투자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은 매매를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매매를 하지 않느냐? 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오르게 되면 크게 오를 수 있으나 한번 빠지게 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정적인 종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은 저는 제 방에서는 저는 딱 3종목만 저는 다른 거 매매하지 않거든요. 딱 3개만 매매합니다.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금산방에서는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이게 1번 종목이고요. 두 번째 한미약품이고요. 세 번째 동국제약이에요. 요 딱 3개만 보면 다른 걸 매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요 3개만 가지고 매매해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3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동국제약.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면 결국은 여러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철저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죠? 이거 앞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요. 주가 150만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50만도 가능해요. 이때 당시가 거의 100만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 한미약품을 이 종목은요. 제가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하락이 나왔죠. 이때가 매수 기회였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매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기회를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월봉, 이게 일봉, 월봉,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지금 자리가 딱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딱 수렴이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렴이 마무리된 구간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박스권 위로 넘어온 거죠. 넘어오면 이 종목은요. 길게 가면 50만원도 가능하겠죠? 길게 가면 50만원도 가능합니다. 짧게 놓고 보다 45만원 그냥 옵니다. 얼마나 마음적으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 제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지금 최하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최하 바닥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최하 바닥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사지 않고 어떤 종목을 사겠습니까?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도 잘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요 금산이라는 종목의 금산이라는 사람의 추천주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요. 그게 금산 전문가의 추천주의 특징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소액주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대한약품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주가가 싼 주식. 이게 나와 있는 대한약품 같은 종목은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기업을 많은 기업을 알고 있으면은
투자하기가 편하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소행주가 못 가는 시장이고 대형주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죠. 그죠? 시가총액의 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은 둥둥 떠다니고 가랑잎은 가라앉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관련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한미약품이 오늘장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한미약품 상 갈까요? 라고 지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길래 한미약품이 그 정도로 세졌나 해서 딱 봤더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죠. 40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이 장중에 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네, 예. 지금 피어스팬님께서도 금산 전문가님의 철저한 실적 위주의 분석 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한미약품 수익 중 추천 감사합니다. 한미약품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매화 네. 친구님께서도 금산 전문가님 소개해 주셔서 한미약품 들고 있다고 수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한미약품이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루스트스 율피테르님도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안고 또 다음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뒷번호 6800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HL 만도입니다. 매수 가격은 46,000원이고 어유 비중이 80%입니다. 도움이 좀 되시겠어요. 와, 이게 딱 보니까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처음 매수하셨던 가격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비중을 딱 보아하니 계속 투자하시면서 비중을 늘려오신 것 같거든요. 그쵸. H7만도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정말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현대차와 기아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H7만도 과거의 영광을 또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7만도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과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자동차의 업종이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관세죠, 그죠? 지금 그 관세가 지금 고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한번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왔지 한번 볼까요? H만도를 먼저 하기 전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이게 점프한 이유가 뭐예요? 점프한 이유가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다. 그죠? 일본과 유럽처럼 15% 관세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점프했잖아요. 이게 상당한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현대차 주가 한 번 더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잘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아차 보겠습니다. 자, 기아 마찬가지죠. 관세가 잘 마무리될 것이다. 주가 한번 떴죠. 그죠? 떴고 조정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간다고 봅니다. 기아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딱 가지고 계시면 마찬가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쌉니다. 실질적인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볼까요? 요 현대위아도 주가 최근에 보세요. 주가가 상승세가 크게 나온 겁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제가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HL만도입니다. 오늘 진단할 종목이 HL만도인데 이 HL만도는 여러분들 제동장치하고 있잖아요. 저항장치하고 우리가 hen가장치 쪽에서 상당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 7천억이면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지금 80% 그죠? 46,000원의 비중을 80% 가지고 계신 게 비중을 조절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포트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포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포트 내에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조선주 20%, 여러분들 원전주 20%, 지주회사 한 20%, 여러분들
그 다음은 반도체 20%, 2차전지 20%. 뭐 이렇게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부자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부자들이요 속속 탄생하고 있어요. 그게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께서. 그죠? 이게 다 80%를 집어넣어버리면 나의 원금의 80%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전혀 여러분들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종목당 비중을요 20%만 실으세요. 한 종목에 무슨 집중 투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중 투자요? 그거는요 집중 투자라고 하는 그건 한마디로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노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대고수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1%만 집중 투자하는 거지. 나머지 99%는요 분할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도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기본. 제가 개념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HL 만도는요 지금 46,000원에 지금 몇 사셨으면은 여기가 46,000원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한 42,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요. 이 정도까지 오면 여기서 비중을요 지금 80% 가지고 계시니까 20%만 남겨놓고 나머지 60%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42,000원. 42,000원 오면은 80% 중에서 60% 매도하고 20%만 가져가는 전략이 나머지 60%를 매도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시장에 다 지금 개인들이 부자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주식하면 돈 못 법니다.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HL 만도까지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수 점점 더 고점 와. 높이고 또 네임드 종목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한미약품, 그렇죠. 삼성중공업 네. 이렇게 각각 섹터에서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씩 막 급등을 하고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예. 앞자리 4가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그런데 이 기세로라면 예. 5,000P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가 와. 필요할까요? 자, 저희 남아있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냐,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냐.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 바로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르게 좀 바로잡고 네. 동일선상에서 좀 달리고 싶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이 좀 담겨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위와 2위 다 알아봤고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들을 챙겨봤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4,000P를 뚫어냈는데요. 이제는 또 5,000P, 꿈에 그리던 그 숫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 시장이 오전 들어서 약간 주춤하나 싶다가 또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고점 또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코스피 4,030포인트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또다시 900포인트 근접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우리 시장 활약상을 보여주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레이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